37권 달콤한 걸 좋아하니? 1장 언제부터 단 것을 먹었을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사이언싱 톡톡의 37번째 책 달콤한 걸 좋아하니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책에서는 제목처럼 달콤한 음식을 맛보면서 많은 걸 알아볼 거예요. 1장 언제부터 단 것을 먹었을까는 사람이 꿀처럼 달콤한 음식을 먹게 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과목에서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의 곱셈과 나눗셈, 중학교 사회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 중학교 역사의 지역세계 교류와 변화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꿀냄새를 따라 히말라야로 떠나볼까요?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중국을 지나 한참 가면 네팔과 티벳이 만나는 곳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높이가 2-3,000m나 되는 고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해요. 이 고원에 사는 사람들의 일터는 놀랍게도 절벽이에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 벌집에서 꿀을 따는 거죠. 무려 1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꿀을 따서 살아왔다니 대단하네요. 대박! 이렇게 오랫동안 꿀을 따서 살 수 있었던 건 이 지역의 꿀맛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히말라야의 절벽에서 딴 꿀은 석청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큰 꿀벌인 아피스 라보리오사가 만들어요. 이 벌은 네팔의 고원에서만 자라는 식물에서 꿀을 모아 벌꿀로 만드는데 향이 아주 독특하기로 유명해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 꿀을 따야 하는 만큼 아주 귀해서 옛날에는 왕이 아니면 맛보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사람이 꿀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동굴벽화나 기록을 보면 네팔처럼 15,000년 전부터 이미 꿀을 먹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 2,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벌을 기르는 양봉 기술을 들여와 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달콤한 꿀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였네요. 아하! 지금도 꿀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음식이지만 아무래도 값도 비싸고 음식에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서 단맛을 내는 데는 주로 설탕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설탕은 값도 싸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서 소금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미료로 손꼽히죠. 인류의 역사에서 설탕은 꿀보다 훨씬 많은 사연을 가진 식품이기도 해요. 설탕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설탕을 처음 발견한 나라는 인도였어요. 인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자라는 사탕수수가 단맛을 낸다는 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의 즙을 즐겨 먹었는데 상인들이 아랍으로 인도의 사탕수수를 가져갔어요. 이때 아랍과 가까웠던 페르시아 사람들은 사탕수수의 즙을 짜서 굳히면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유통기한을 늘린 설탕은 먼 중국까지 전해졌어요. 한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아랍 지역을 손에 쥔 이슬람 제국은 설탕의 달콤한 맛에 빠져들어서 설탕으로 만든 사탕이나 설탕을 잔뜩 넣은 음료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 땅에 쳐들어와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군인들을 통해 유럽에도 설탕이 전해졌어요. 당연히 유럽 사람들도 달콤한 설탕 맛에 푹 빠져버렸죠. 십자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설탕을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이슬람이 키운 사탕수수를 사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사탕수수를 직접 키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사탕수수 재배는 노예 무역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답니다. 정말? 사탕수수를 재배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처음 키우기 시작한 포르투갈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아프리카 사람을 마구 잡아서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노예는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설탕의 인기가 높아지자 영국과 프랑스도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했어요.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탕수수 대신 사탕무로 설탕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죠. 19세기 초까지 미국도 흑인 노예를 이용해 사탕수수를 재배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잡혀간 흑인이 약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쭉. 결국 1865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서 설탕 산업은 유럽과 미국에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갔어요. 지금은 브라질과 인도가 설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됐답니다.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은 설탕. 하지만 달콤한 설탕에 아프리카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좀 씁쓸하네요. 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시간. 이번에는 설탕과 뿌리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조미료를 알아볼까요? 친구들은 화학 조미료가 몸에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화학 조미료를 보통 MSG라고 하는데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도 불러요.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적은 양으로도 음식 맛을 좋게 할 수 있어서 식당이나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학 조미료도 설탕처럼 사탕수수로 만든다는 건 몰랐죠? 아니, 몸에 안 좋은 화학 조미료를 사탕수수로 만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궁금하다. 사실 화학 조미료라고 부르는 MSG는 화학 물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설탕을 만드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답니다. 사탕수수의 즙을 잘 걸러서 말리면 설탕이 되는데 사탕수수 즙을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서 거르고 말리면 조미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조미료가 물에 잘 녹도록 소금을 더한다는 게 다른 점이죠. 미생물이 사탕수수즙을 먹고 발효시키면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여기에 나트륨을 더한 게 바로 화학 조미료라고 부르는 글루탐산 나트륨이고요. 나트륨은 소금을 이루는 물질이고 글루탐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물질 가운데 하나예요. 단백질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사람의 몸 중에서 근육과 장기 등 뼈를 제외한 거의 모든 몸을 이루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을 이루는 물질 중에서 글루탐산은 음식의 감칠맛을 내주기 때문에 조미료로 쓰이고 있어요. 글루탐산이 생물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중 하나이니까 당연히 자연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시마죠. 천연 조미료 하면 다시마를 굽는 것도 글루탐산이 많아서 조미료 역할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 고기나 멸치, 심지어 간장이나 된장에도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이 몸에 안 좋은 화학 조미료라는 누명을 쓴 건 잘못된 지식이 퍼진 탓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글루탐산 나트륨이 건강에 나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글루탐산이 원래 자연에 있는 물질이고 미생물 발효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에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짠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씩 먹는 게 좋겠죠. 똑같은 사탕수수즙인데 만드는 방법에 따라 설탕이 되기도 하고 조미료가 되기도 한다니 세상에는 참 신기한 사실이 많네요. 친구들도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연구하면 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안녕!